완전 정복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유인입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의 부동산 시장 통계 살펴보면 2달 연속으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모두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위축된 시장을 좀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 이제 꺾이는 걸로 봐야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부터 만나보시죠. 탈서울 인구가 경기 지역으로 몰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경기도로 순이동한 인구수는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눈길을 돌렸고요.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9월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 비중이 전년 대비 10% 이상씩 줄어들었는데요. 전세 사기와 대출 규제 여파로 매물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를 월세로 돌린 집주인들이 늘어나는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9월 전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달째 침체 흐름인데요. 특히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서울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이 전월 대비 53.2% 줄어들면서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거래량이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부동산 시장 좀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 서울의 집값 상승세 이제 꺾이는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외적인 이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하는 미국, 그에 맞춰서 새로운 또 시작을 또 알리는 우리나라 이 부분에서 좀 잠재되어 있었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대내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이 부동산에 이 정책적으로 좀 규제 완화라든가 규제라든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돈줄, 이 대출을 옥죄는 부분이 진행이 좀 계속이 되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최저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진다거나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상황이 좀 좋아지긴 좀 어려워서 이 거래량, 이 거래 금액들이 모두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부동산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참 난감해하고 계신 지금 상황이고요. 자,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31.1%로 감소를 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한도 역시 53.2%. 그래서 결국은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대출 규제 좀 강화를 통해서 현재 이 경기 불확실성 증가 영향이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줄어든 상황이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부분에서 2020년에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장 과정에서도 부동산 거래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고 그 다음 해 또한도 역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뭐 지금이 뭐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기보단 대내외적인 상황, 뭐 전쟁 이슈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상당히 좀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리한 투자, 무리한 부동산 이런 운영을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결국은 내년이 되게 되면 내년에 더 큰 불안감도 좀 올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자금 운영에 있어서 좀 안정감 있게 좀 운영을 하시는 걸 좀 조언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급변하기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대출 규제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좀 대내외적인 변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좀 급한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를 하면서 신중하게 부동산 투자에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 좋은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함께하고 계시는 정현우 전문가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난 10월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이제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은행권이나 어떤 그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을 연말에 좀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은행권의 그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좀 이동하는 좀 풍선 효과가 사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11월 내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감독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조치이고요. 이제 벌써부터 신협이나 농협 또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대출 만기를 좀 줄이거나 네. 또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나 그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금융권에서 좀 가계 대출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계 대출의 문턱이 좀 좁혀지면서 실제로는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결국 연말까지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대출 한도를 축소를 하거나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대출 수요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사실 연말까지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야말로 대출 한파가 지금 밀어닥치고는 있기는 한데 연말까지는 어쨌든 대출 수요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게 해가 바뀌면 그 대출 총량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초에는 좀 풀리는 거고 그리고 네. 연말에는 지금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반복이 됐었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정말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이게 뭐 가계 대출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예산을 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연초에는 좀 넉넉하다가 이제 그쵸. 후반으로 갈수록 예산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듯이 근데 이제 가계 대출도 그런 양상을 최근에 보이고 있지만 조금 이제 더 좀 다르게 보면 좀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수준이 거의 세계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리할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지금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국가가 또 겪어야 될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가 계속 2025년에도 이어지고 왔고요. 네. 그럼 실수요자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요. 뭐 사실은 정책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커지겠죠. 정부가 사실은 우리 무주택, 그다음에 서민, 신생아
그다음에 생애 최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대출자에 대해서는 집값의 80%까지 빌려주고 있고요. 또 신생아 특농 같은 경우도 여전히 대출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께서는 그런 정책 금융에 귀를 좀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 대출을 억제다 보니까 지금 주택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제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매매 시장 말고 임대 시장에서도 지금 사실상 모두 이렇게 좀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인데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또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찬바람이 좀 이어질지 아니면 내년에 좀 주택 시장이 회복이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내년에는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대내외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 강화의 기조가 계속 네. 이어질 것 같고요. 아, 만약에 대출이 이제 어렵게 되는 상황이면 이제 팔려고 해도 팔려지도 않고 살려고 해도 그렇죠. 사지도 못하는 네, 네.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아무래도 매매 거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반면에 전월세의 거래량은 줄기보다 사실은 전세 대출이 필요한 전세보다는 목돈이 그래도 작게 드는 월세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게 계속 옥죄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게 언제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까?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앞으로 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미윤 교수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진미윤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